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토피는 완치 가능한가요?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고 이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피부과 이정수입니다. 저 아토피 피부염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란 만성, 재발성 습진을 의미하고요. 만성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발성, 반복하면서 생기는 습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습진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시면 습진은 홍반성 판이 있고 그 위에 또 각질이 이렇게 있으면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의 염증성 질환을 통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붉게 피부 병변이 생기면서 이거를 긁거나 하게 되면 진물이 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딱지가 앉기도 하고 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피부 건조증이 생기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아토피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아토피 질환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습진의 카테고리에 있고요. 건선의 경우에는 구진 인설 질환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진이라고 하면 이렇게 피부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작은 병변들을 의미하고요. 인설이다라고 하면 우리 흔히 각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건선 환자들의 피부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온 작은 병변 혹은 크게 판을 형성한 튀어나온 병변 위에 은백색의 각질이 앉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또 면역학적 기전으로 보았을 때도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TH2와 관련된 면역 반응, 건선 같은 경우에는 TH17과 관련된 면역 반응 이렇게 해서 질환의 특정한 면역 반응을 이제 억제해주는 그런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생물학적 제제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가려움, 심한 가려움을 동반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건선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려움증이 없는 환자들도 상당히 있고 또 일부에서는 가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 가려움증이 건선 환자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또 연령대별로 봤을 때 조금씩 임상 양상이나 특징의 차이를 보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2개월에서 2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태열이라고 부르는 얼굴에 홍반이 생기고 각질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가려워하는 그런 임상 양상을 특징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콧등이나 이렇게 기름이 많은 부위 그리고 기저귀 닿는 부위 이런 데는 또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소화기로 가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잘 아는 특징적인 굽힌 부위, 팔다리 접히는 부위라든지 엉덩이 밑 그리고 손목, 발목 이런 부위를 침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입술을 침범, 특히 윗입술을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귀 앞에가 찢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태열이 있었던 유아기와는 달리 조금 얼굴 목의 침범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빈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성인기로 가게 되면 특징적으로 접히는 부위를 침범을 하면서 특히 얼굴 목 쪽에 피부염이 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만성 손습진을 동반하면서 고생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토피는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부모가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 즉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경우에 그 자녀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질 확률은 30에서 50%, 그리고 양쪽 부모가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가 아토피 피부염을 가질 확률은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이런 가족력이 있다, 혹은 내가 이런 가족력이 있는데 나에게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상심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50% 이상의 더 많은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요인들을 잘 조절해주면 유전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아토피 질환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알레르기 요인을 회피한다든지, 그런 보습을 굉장히 잘 해준다든지, 아니면 식이, 수면,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질환의 호전과 악화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본인이 뚜렷한 아토피 과거력이 있다, 혹은 배우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주 어린 시기부터 모유 수유라든지 적극적인 알레르기 회피, 그리고 보습, 이런 환경적 요인들을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토피는 완치 가능한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완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절해야 할 만성 질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아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약 20%의 환자에서는 이제 저절로 좋아지기는 하지만요. 그 나머지 많은 비율이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되거나 이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성인기 아토피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인 경우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특정 면역학적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생물학적 제재라 불리는 신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듀필루맙, 그다음 트랄루키누맙, 레블티주맙 같은 생물학적 제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잭 억제제라고 하는 경구 약제들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면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치료 반응도 좋고 치료 속도도 증가가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장기간 썼을 때 안전하기도 하고 또 안정적으로 질환이 조절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상당히 그런 신약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토피를 효과적으로 잘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완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희망적으로 아토피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간요법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뭐 목초액이라든지 녹차, 쑥물, 황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쓰고 좋아졌다는 환자들도 있고 이제 경험담이 공유가 되기는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일부 데이터가 나온 것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근거를 가진 대규모 연구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어떤 용량으로 어떤 시간 동안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로 악화되어서 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는 전문가로서 이런 민간요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 재발성 질환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인에서 물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약제에 대한 치료 예후, 치료 반응 예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토피를 앓았는가, 즉 유병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서 어떤 유전자적 소인이 있을 때 이미 유전이 됐기 때문에 나는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나이나 중증도, 병변의 위치 등등에 따라서 조금 더 환자 맞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고 또 환경적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토피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노출 부위에 피부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고 이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의료진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잘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환자분들이 훨씬 더 희망적이고 이제 좋은 삶의 질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도 최선을 다해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